자, 마지막으로 법경제 지문 같이 볼게. 정말 어려웠거든? 천천히 함께 보자.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아.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야. 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거래.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사건이 없었을 경우가 가상인 거지 관측할 수가 없어.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거야. 자, 여기다가 1번 컬러로 밑줄해 놓을게. 핵심 화제와 이에 대한 답이었거든. 실제로는 앞부분은 실제가 아닌 학문이나 이론에서는 이라는 의미였고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 자, 시행 집단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2번 컬러로 밑줄해 놓읍시다. 그리고 시행 집단의 결과와 그 다음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에다가 2번 컬러 밑줄해 놓고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거래.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야. 자, 우선은 2번 컬러 밑줄해 주세요.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거네. 그 사건의 결과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어. 그 사건만 차이가 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어떤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만 결과의 차이를 준다는 소리네.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집단을 구성하는 거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야. 아이디어래.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 이 방법을 전제로 삼으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해결책이 되지 못해. 자, 우선은요. 실험적 방법 2번 컬러 밑줄 쳐주세요. 왜냐면 정의요.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요. 그래서 다음 문단 더 읽어볼게.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이중차분법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 방법까지요. 자, 한 번만 손으로 정리해볼게. 자, 우선 정의여서 2번 컬러 밑줄 쳤고 두 번째는 양적 관계. 여서 2번 컬러 밑줄 쳤는데 우리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을 단순히 뺀 게 아니라 변화량, 그러니까 변화에서 뺀 거야.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게.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자,
여기다가 2번 컬러 또 밑줄 쳐줘.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1문단의 구조와 똑같아. 방법을 설명하고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하기가 어려워. 구현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방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전제를 설명하는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그래서 자, 이중 차분법은 평가하는 방법이다까지 1번 컬러 밑줄 쳐주시고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아마 문제점을 해결한 방법일 테고, 자, 2는부터 1번 컬러 밑줄 쳐주시고 평가한 것이다까지도 1번 컬러 밑줄 쳐주세요. 전제 설명하고 있네요. 이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돼. 이걸 통해서 나는 1문단의 문제점을 이중차분법이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점이 차이가 나니까. 평균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시킨다면 굳이 평균적으로 완전히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요거 해석을 어려움이 있을까봐 바로 다음 문단 읽어볼게. 예시를 들고 있거든. 봅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어.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우리 예시 들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이해해 볼게. 수원이 바뀐 주민들은 사건을 경험했지.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집단일 거고요. 그러면 수원이 바뀐 게 사건이겠네. 그 다음에 바뀌지 않은 주민들은 비교 집단.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 최저임금제 도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을 처음 이용했다. 이거네. 자, 저 한번 이중차분법 이 공식으로 이거 한번 이해해 볼게. 천천히.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했겠지. 수원이 바뀐 주민들의, 그러니까 시행 집단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변화를 수원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 비교 집단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변화로 빼서 확인하겠지? 그랬을 때 학생들 중에서 요걸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어. 수원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가 왜 일어나나요? 에 대해서. 왜냐면 얘는 수원이 교체된 전후가 달라지니까 사망률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잘 못 찾는 거야.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교체 전후라는 시간의 축도 고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원 교체 전 바뀌지 않았지만 전 시기가 아마 1월이라고 하고 후가 12월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시간의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중차분법을 썼을 때요.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대.
마지막 문단 같이 읽어볼게.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대.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 1번 컬러 밑줄해 주세요. 예컨대 예를 들건데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그러면 사건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겠네?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거야. 평행 추세 가정이 뭐였는데? 정의 돌아가 보면 여기야. 사건이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거야. 그런데 지금 비교 집단하고 시행 집단하고 변화 크기가 다르지? 그래서 충족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건 또 아니래. 어렵다. 우선은 이 문장을 잘 처리해야 되니까 2번 컬러 밑줄 먼저 해놓게. 우리 평행 추세 가정을 지키는 게, 충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지 효과를 잘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여. 차이가 나면은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테니까.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 그러니까 시행 집단은 사건을 겪은 애들이잖아. 겪기 이전에 그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요, 평행 추세 가정 충족을, 또 이거는 100% 보장하는 건 아니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 문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굳이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문장 잘 처리할게. 또 예를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거지.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가정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래.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어. 그래도 우선은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과를 잘못 평가하니까 이 충족된다는 신뢰도를 높이려면은요, 이렇게 한대요. 1번 컬러 밑줄. 어떻게 했냐면 2번 컬러 다시 밑줄해줘. 여러 비교 집단들을 구성해서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까지요. 이렇게 하면은 신뢰를 좀 줄 수 있대.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인대. 결국에 신뢰를 높이는 거네. 자, 여기도 1번 컬러 밑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컬러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인 거네. 2번 컬러 밑줄. 여기 여러 비교 집단이요. 얘 앞에 방법이랑 뒤에 방법이랑도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정리,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자, 문제 한번 봐볼게. 14번. 어마무시하게 악마 같은 문제야. 별표 3개 쳐줘.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자,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인데 우선은 저는 실험적 방법의 정의를 생각할 것 같아. 실험적 방법에서는 에다가 2번 컬러 밑줄 쳐줘. 이거 틀렸지? 왜냐하면 실험적 방법의 정의가 뭐였는데?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였잖아. 그치? 가서 한번 확인해볼까?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잖아. 그러니까 벌써 정의를 왜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벌써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됐어. 어디냐면 특히 이거야. 왜냐하면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이중차분법이었고요. 실험적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결과였으니까. 청킹.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잘 나눠 읽었어야 됐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왜 맞냐면요. 이 방법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아예 못한다고 하진 않았거든. 대칭값 생각하는 거. 그래서 네. 3번이요.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자, 전체에다가 2번 컬러 밑줄 쳐줘. 평행 추세 과정의 정의를 설명하는데 조금 다르게 재정의하고 있어. 특정 사건 이외에는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이게 바로 정의였으니까요. 자, 4번이요.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요.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연구네. 사건 후뿐만 아니라, 그치? 사건 후는 달라지겠지.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거 맞아. 근거가 뭐냐면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근거? 스노우의 연구는 이중차분법인데 이중차분법과 실험적 방법의 차이점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지. 그래서 사건 전에도 굳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네. 5번.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수원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공기의 차이다가 2번 컬러 비출해놔. 우리 평행 추세 가정에 따르면 물의 차이만 존재하지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스노는 볼 거야.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는 공기의 차이가 아니라 공기의 변화 차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 그거는 내가 댓글로 남겨놓을게. 이 5번 선지는
평행 추세 가정과 이중차분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노가 어땠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을 판정한 거기 때문에 스노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콜레라와 물 사이를 찾는 거. 물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볼 거야.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어. 요거 댓글 한번 확인해봐. 자, 다른 문제도 풀어볼게. 다른 문제도 어마무시해. 15번.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야.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인데요. 우선은 여기다가 2번 컬러를 밑줄 쳐줘.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 발문에서 이미 이중차분법에 적용한다고 전제를 깔고 가고 있는 거야.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 아니면 고용률보다 A한 것이다. 그랬을 때 결국에 비교하고 있으니까 둘의 차이점을 찾는 게 핵심인 거야. 둘의 차이점 찾아볼게. 프로그램이 이미 없어. 그리고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하고 비교를 하려면 둘의 정확한 차이점은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많고 적고요. 네. 그러니까 시행 집단의 고용률 증가는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많기 때문에 더 작겠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 많으면 당연히 고용률을 줄겠지. 자, 그래서 4, 5번. 우선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았고요. 같을은 절대 골라서는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률 증가 효과는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이거네. 이거 두 개의 차이점 찾아보자. 그러면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했을 때 평행 추세 가정이 적용이 충족이 안 되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케이스랑 비교하고 있다. 자, 그런데 둘이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같을은 없네. 그러면 우리 클, 작을을 판단해 볼게. 첫 번째 사고 과정 1번이야. 두 번째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럼 정의로 가서 판단해 보면 되지. 충족이 되면은요, 그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지?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고용 증가 효과를 알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충족이 안 되면은요, 고용 증가 효과와 얘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의 종사자 비중도 영향을 미치겠지? 다 안 쓸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우리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 효과는 작겠지? 왜냐하면 고용 증가 효과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야. 와, 사고 과정까지 설명해줬어. 꼭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야.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2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어.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어.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랐겠지.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요.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어.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해보자. 자, 여기다가 2번 컬러 밑줄 해놓을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해서요. 사건은 최저임금이 인상한 것이고요. 효과는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랬을 때 Q주 식당도 최저임금 인상 안 했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자, 시행집단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사건을 경험한 집단인 거지. 2번 컬럼 밑줄 쳐봐.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한 집단은 바로 P주 저임금 식당이었던 거네. 이게 바로 시행 집단이었어. 그러니까 변화는 1.3. 네, 너무 많네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서로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면 우리 마지막에 신뢰도 높이는 것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이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적은 방식. 그래서 맞고요. 3번. 비교 집단 Q주를 식당들로 택기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자, 이중차분법 적용해 볼게. 시행 집단에서의 변화 1.3이었고요. 우리 비교 집단의 Q주로 했어. 변화 마이너스 2.1이요. 그러면 전체 3.4인 거네. 네, 맞네요.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 어디냐면 P주 저임금 식당에 1991년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 내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받는다? 우리 신뢰도 평가 마지막 문단 높이는 거 설명하기 전에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내용이 있었어. 한번 확인해 볼게. 가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기 전에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래. 보장하지 않는데 누가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 더 신뢰할
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틀렸네. 5번이요.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는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그러네요.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첫 번째 방법이었지. 네. 그래서 답은 4번.